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3년 차, 6년 차, 그리고 10년 차가 고비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딱 그 시점이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픈 욕구가 올라온다라는 건데 직장 다니면서 많이 듣기도 듣고 또 느끼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텐데요. MZ세대는 이런 권태의 시기를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는 발판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퇴준생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퇴사와 취업 준비생을 조합한 신조어입니다.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마음먹고 준비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이제는 이직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이른바 퇴준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취업 포털에서 퇴사 욕구 정도와 이유를 조사했는데요. 설문에 응한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퇴사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고요. 27%는 구체적인 퇴사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년까지 다닐 계획이라는 직장인은 3.6%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예전에는 이직을 좀 준비한다라고 하면 연차가 좀 쌓인 뒤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예 입사 때부터 어느 정도 이 이직에 대한 자기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사에서도 좀 이런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퇴사의 욕구가 가장 큰 연차로는 3년 차가 꼽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입에서 1년 차가 22.9%, 2년 차가 18%로 나타나서 3년 차 이하에서 퇴사가 결정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예, 확실히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입사 때부터 이직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퇴사를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역시나 이직해서 연봉을 높이려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장래를 생각해서 이직하려 한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고요. 또 통상적으로 첫 취업부터 원하는 규모와 직군에 안착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사 이후 경력을 쌓아서 규모가 더 큰 기업으로 이직하려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4위로는 사람 문제가 꼽혔는데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싫어서 퇴사를 생각한다는 응답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은 이런 퇴준생이 되는 것도 결혼 여부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이 퇴준생이 되는 것에 고민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이유는 좀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결혼 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우선 미혼자는 연봉 때문에, 기혼자는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퇴사를 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혼자들이 안정성과 장기 근속을 중시하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를 보고 이직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보면 역시나 현재 세대에게는 평생 직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이 가슴속에 사표를 늘 품고 사는 이런 계획을 하게 된 배경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직장은 유니콘이다라는 유머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년을 채울 수 없다면 연봉이나 직무 등 좋은 조건이 생길 때 이직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힌 거죠.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업무나 회사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빠른 퇴사 후 진로를 다시 찾는 경향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런 퇴준생 열풍 때문일까요? 직장인들이 좀 퇴근 후에도 여유를 갖기보다는 이직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스펙을 쌓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갓생 문화도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퇴근을 하면 침대에 눕고 싶고 TV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요. 다 포기하고 과거 취준생 때 취업 스터디를 한 것처럼 이직 스터디를 하는 직장인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학시험 등 업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자격증을 준비하는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료를 보면요. 필기시험 응시자 중 근로자의 비율이 34.8%로 높았는데요.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동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이 좀 수치로도 나타난 걸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네, 이렇게 직장 내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이직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나도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동료의 이직 소식에 이직을 감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동료 이직의 영향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동료 이직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20%에 그쳤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그 영향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동료의 이직 소식을 들었을 때 동요가 된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나요? 네, 복수 응답으로 좀 꼽아보게 했는데요. 네. 1위는 마음이 심란해서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응답률 71.2%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이직을 못하는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이 돼서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이들도 절반 정도 됐고요.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과증으로 짜증이 난다는 답변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같은 연차나 같은 직급의 동료 이직 소식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퇴사 형렬이 또 다른 퇴사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건데요. 회사로서는 사실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다, 많다 이러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을 실제로 그만두지 않고 최소한의 일만 수동적으로 하는 조용한 퇴사 때문에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9%에 달하는 손실이 나고 있다는 추산도 나올 정도인데요. 네. 회사 안팎에서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요란한 퇴사 역시 동료들의 사기를 꺾거나 회사 이미지를 깎아내려서 생산성을 낮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퇴사나 이직 자체를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퇴사나 이직이 활발할수록 회사가 얻게 되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직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평판 조회를 하는 기업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현재 회사에서 더 열심히 근무를 해서 좋은 성과와 평판을 얻어야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도 이직 시장에서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는 등 효과적인 인력 배치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퇴준생이란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이직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회사의 문화 자체도 좀 재정립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전문가와 업계는 회사가 직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대기업에서도 중도 퇴직이 많아지는 등 노동시장이 유동화하는 시대의 흐름이 되면서 직장을 보는 눈높이는 달라지는 데 반해서 기업의 체계나 문화가 더디게 변화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불만과 고민을 제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성과에 걸맞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적으로도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회사에 입사한 새내기 1년 차도 또 적응을 마치고 왕성하게 일할 3년 차도 모두 이직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요. 이 능력 있는 직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회사들의 적극적인 처우 개선과 환경 개선도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